오늘의 영상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의 틀을 깨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메가3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뭐라고? 아니야, 오메가3에는 항부정맥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항부정맥 효과가 있다는 근거들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근거가 아니었대. 아니, 그럼 그동안 사람들은 그 근거 얘기는 왜 얘기를 안 해줬던 거야? 오메가3는 원래 부정맥에 매우 이로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심장 조직이 섬유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심장의 전기 흐름을 안정화시켜서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동물 실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됐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입증이 됐죠. 그런데 그 뒤로 뭔가 자꾸 이상한 데이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희 빅데이터 닥터 구독자분이시라면 다 아시는 연구의 근거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치료가 사람의 몸에 효과가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작위 비교 연구 이상의 연구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메가3의 무작위 비교 연구로 진행된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오메가3를 먹으나 안 먹으나 항부정맥의 효과는 크게 보이질 않고 이 연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오메가3 복용그룹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메가3와 심방세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것이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연구였어요. Reduce It과 Strength라는 연구였죠. 일반적인 오메가3를 하루 4알 이상 복용 시 복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심방세동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얘기해보면 그동안 전해져온 오메가3가 부정맥을 감소시켜준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연구들, 동물 실험이나 관찰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 결과였고 정작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로 검증을 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나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오메가3가 부정맥을 유발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부정맥에 이롭다고 알려진 오메가3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에서 부정맥에 이롭다고 알려진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 정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적이 없었던 그저 이론적인 가설이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반대로 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히려 알아낸 거죠. 그럼 도대체 오메가3의 어떤 부분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걸까? 놀랍게도 이유는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심방세동이라는 질환 자체도 아직 명확하게 완벽하게 정복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은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의 어떤 부분이 심방세동의 어떤 부분을 자극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오로지 고용량의 오메가3와 심방세동 간의 인과관계만을 알아낸 상태인 것뿐입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알아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메가3의 어떤 부분이 부정맥과 연관이 있는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것을 찾는 연구들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임상연구의 데이터가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 정보를 접할 때 글로 된 정보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언급된 정보와 만나면 100%의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그저 정보 전달의 형태일 뿐이라는 걸 항상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글과 말의 형태일 뿐이라는 거지 그 진위 여부는 별개라는 거예요. 야, 오메가3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뭐라고? 아니야, 오메가3에는 항부정맥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항부정맥 효과가 있다는 근거들이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근거가 아니었대. 아니 그럼 그동안 사람들은 그 근거 얘기는 왜 얘기를 안 해줬던 거야? 대략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학 정보는 언제나 출처를 확인하시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학 정보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근거조차 없는 가설들인 경우도 많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인과관계로 해석돼서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난 콜레스테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초콜릿 섭취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노벨상 수상 빈도가 올라간다는 데이터이죠.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상관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알게 된 단순 관찰 연구 데이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을 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현실은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을 탄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콜레스테롤과 사망률 수치
신체에 관한 데이터이죠. 역시 관찰 연구 데이터인데 많은 분들이 이 상관관계 데이터를 보고 인과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물며 이런 근거의 출처조차 확인을 안 했다면, 그래서 전해지는 정보를 그냥 듣고 믿었다면 초콜릿을 먹으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우리가 듣기 싫은 것은 배척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습성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의 발표보다 한 이름 모를 개인이 주장하는 음모론에 더 휩쓸리기도 하잖아요. 대학병원은 한국의 가장 상급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가장 상급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야기보다 한 개인 유튜버의 말을 더 믿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웃기게도 정작 아플 때는 동네 병원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면서 대학병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